안녕하십니까. HY에듀 쾌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이죠? 이 목요일 날은 개념 설명하는 날입니다. 한동안 개념 설명을 목요일 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이 쾌남. 오늘도 기똥차게, 알차게, 유치하게, 유쾌하게,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이 쾌남과 함께 오늘의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굵고 짧게 기분 좋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식 제동장치 계통별 구분, 공기압축계통, 제동계통, 안전계통, 조정계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만 봐도 합니다. 공기압축기가 공기 들어가 있죠. 공기압축기, 공기탱크, 압력조정기, 제동계통, 제동은 밟아주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 밸브, 릴레이 밸브, 브레이크 체인버, 안전계통, 저하 표시기, 안전 밸브, 체크 밸브, 조정계통, 슬랙 어저스터, 브레이크 밸브, 압력 조정기. 그냥 읽어만 보세요.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살짝만 그냥 읽어주세요. 정리 살짝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제가 별표 땡 하고서 명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공기 브레이크의 주요 구조. 요거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강조드립니다. 공기 압축기, 압축 공기를 생산하며 왕복 피스톤식이다. 공기 탱크,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며, 공기 탱크니까 공기를 저장하겠죠?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며 안전 밸브가 내부 압력을 7kg per 제곱센티미터 정도로 유지시킨다. 브레이크 밸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브레이크 밸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압축 공기를 릴레이 밸브로 보낸다. 릴레이 밸브로 보냈죠. 릴레이 밸브, 압축 공기를 브레이크 체인버에, 챔버라고도 하고 체인버 상관없습니다. 체인버에 공급 단속한다. 그럼 체인버가 뭐 하겠습니까? 공기 압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브레이크 릴레이, 브레이크 체인버 이렇게 이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속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브레이크 밸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압축 공기를 릴레이 밸브로 슉 보내준다. 릴레이 밸브는 이 압축 공기를 브레이크 체인버에 공급 단속한다. 브레이크 체인버에 보낼까 말까 얘가 좀 판단을 하고요. 이 브레이크 체인버는 이 받은 공기에 대해서 이 공기 압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3단 콤보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랙 어저스터 위에서 한번 나왔었죠. 슬랙 어저스터 조정계통이라고 했었죠. 웜기어와 웜축의 캠축을 돌려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조정. 쉽게 그냥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조정 이 단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드럼의 간극 조정. 이 슈밋 브레이크 드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캠에 의한 내부 확장 시 앵커핀형이 많아 캠의 작용에 의하여 브레이크 슈를 확장하고 리턴 스프링에 의하여 수축된다. 아시겠죠? 그냥 이것도 그냥 글만 살짝 읽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요번에 제가 항상 어제 설명드렸던 체크 밸브, 안전 밸브 뭐 너무 많이 해서 이것도 지겹죠, 그죠? 체크 밸브, 이거 이제 귀찮다 이것도. 체크 밸브, 압축 공기의 역류 방지, 안전 밸브, 공기 탱크 내 압력을 방출시키는 밸브이다. 이렇게 그냥 규정 압력 이상 시 안전 밸브가 조절해주고요. 체크 밸브, 역류 방지한다. 이 정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오랫동안 안 할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 점검.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과의 간극이 클 때는 간극이 클 경우 브레이크 작용이 늦어지고요. 페달의 행정이 길어지고요. 이 행정이 길어지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발판에 닿아서 브레이크 작용이 어렵게 된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크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작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작용도 늦어지고 행정도 길어지고 브레이크 작용도 어렵게 된다. 이렇게 그냥 브레이크 작용이 힘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과의 간극이 작을 때 라이닝과 드럼의 마모가 촉진된다. 베이퍼 락 현상의 원인이 된다. 라이닝이 타서 라이닝이 타서 붙는 원인이 된다. 불타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라이닝과 드럼의 마모 촉진, 베이퍼 락 원인이 되고 라이닝이 탄다. 타서 불는 아닙니다. 타서 붙는, 불타는, 타서 붙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극할 때, 간극 작을 때 살포시만 알아두시고요.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경우, 요거는 조금만 잘 알아두십시오.
요거보단 조금 강조를 합니다. 회로 내 오일 누설 및 공기 혼입. 브레이크가 잘 안 듣습니다. 오일과 오일의 누설, 공기 혼입, 라이닝에 기름물 등에 때가 묻어 있을 때, 이 때가 묻어 있을 때 있으면 잘 안 되겠지요. 라이닝 또는 드럼에 과다한 편마모, 마모가 생겼을 때 안 된다. 그리고 라이닝과 드럼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 브레이크 안 듣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었죠, 그죠? 브레이크 간극이 클 경우, 브레이크 페달의 자유 간극, 즉 텀이죠, 그죠? 간극, 이런 공간 차이가 너무 큰 경우, 페달의 자유간극이 큰 경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요렇게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브레이크가 한쪽만 듣는 원인. 이 브레이크의 드럼 간극의 조정 불량, 타이어 공기압의 불균형. 타이어 공기압의 불균형, 왼쪽과 오른쪽의 공기압, 한쪽은 빵빵한데 한쪽은 빵빵하지 않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불균형이랄 경우 브레이크가 한쪽만 듣게 된다. 봅시다. 여기서 보면 아이고 흔들릴 것 같은데 봅시다. 라이닝의 접촉 불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닝의 접촉 불량. 그리고 브레이크 드럼의 편마모 앞에 설명드렸었고요. 브레이크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잘 안 들기도 하지만 소음 찌지직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찍찍 이것도 안 되네. 소리가 나요. 안 좋은 이 굉음이라고 하기도 웃기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라이닝의 표면이 경화되었다. 아니면 라이닝의 과대 마모가 되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쾌남이 강조합니다. 드디어 음악무지하게 강조하는 게 나왔어요. ABS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BS는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들 보셨으니까. 뭐 눈길, 빗길, 특히 눈길에 많이 말씀을 하는데 급제동을 하거나 눈길 같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제동할 때 바퀴의 슬립을 휠 스피드 센서가 감지하여 뭐합니까? 컴퓨터가 모듈레이터를 조정하여 방향 안전성 유지, 조정 성능의 확보, 제동 거리를 단축하는 시스템이다. 이 ABS 미끄러짐에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어서 방향 안정성 유지, 조정 성능의 확보, 제동 거리 단축 시스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길, 빗길. 그냥 거기서 그냥 방향 안전성, 조정 성능, 제동 거리 단축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ABS 구성 부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ABS 구성 부품, 휠 스피드 센서 3가지 알아두시면 감사하는데, 그래서 이 휠 스피드 센서가 무엇이냐? 각 바퀴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여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이 휠 스피드 센서가 휠이죠, 휠. 각 바퀴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여 컴퓨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ECU는 휠 스피드 센서의 신호를 받고서 신호에 의해서 바퀴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여 제동작용을 할 때 바퀴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듈레이터의 각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켜 이 제동장치의 유압을 제어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휠 스피드 센서가 회전 속도, 얘가 너무 빨리 도는지 너무 적게 도는지 아니면 잘못 돌고 있는지 이거를 ECU가 판단을 합니다. 요놈의 시기가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뭐합니까? 모듈레이터의 이 각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유압 제어를 합니다. 유압 제어. 그러니까 순서 쉽게 휠 스피드 센서가 빡 작용을 해. 그럼 컴퓨터 ECU도 빡 작용해. 그 다음 뭐가 작용해? 모듈레이터 HCU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듈레이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유압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압 조절. 유압 뭡니까? 압력 감소, 압력 상승, 압력 유지. 이 압력과 관련된 놈이 모듈레이터가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ABS는 빗길, 눈길 요렇게 미끄러지는 거, 그런 노면에서 제동할 때 방향 안정성 유지, 조정 성능 확보, 단축거리 단축하는 시스템, 제동거리 단축하는 시스템. 그리고 구성 부품은 휠 스피드 센서가 먼저 작동하고 컴퓨터 ECU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가 압력을 조절하면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친환경 제동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 아프다. 이 친환경 제동 장치 갈게요. 이 HEV 하이브리드 카 회선 제동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시계 한번 갈게요. 일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동력을 만들어내는 동력 발생 장치, 즉 엔진이 하나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동력이 하나인, 이 엔진 하나인 자동차인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동력 발생 장치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이다. 이 하이브리드, 이 뜻이 무엇이냐? 이 혼합의 병영을,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
이 네이버 사전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혼합의 병형을, 그러니까 뭔가 섞었다는 겁니다. 믹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한다? 이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뭐 석유 연료 엔진 플러스 전기 구동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석유 엔진 플러스 수소 엔진 석유 엔진 플러스 셀룰로스 엔진 뭐 이런 거, 뭐 수소 엔진 석유 엔진 셀룰로스 엔진 이런 거. 그런데 특히 뭐 수소 엔진이나 이 석유 엔진 아니면 석유 엔진 셀룰로스 엔진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구조가 큽니다. 구조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전기 모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석유 엔진 플러스 전기 구동 이렇게 많이들 쓴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뭐 together 믹스 합치거나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한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친환경 설명드렸고요. 모터 고정자 엔진 블럭 및 변속기 하우징과 체결되어 있고요. 영구 자석 회전자 엔진 크랭크 추가 직결되어 있다. MCU 모터의 구동력을 제어하는 역할이 있다. 네,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휠 타이어 여기서는 설명드릴 게 많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휠의 종류는 디스크 휠, 스포크 휠, 스파이더 휠 이렇게 있고요. 림 종류에는 리브나 림, 드롭 센터 림, 광폭 드롭 센터 림, 인터림, 안전 리지 림. 아이 발음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림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휠이 이런 게 있고 림이 이런 게 있다. 여기서부터 슬슬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별표 치고 적어놨습니다. 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카커스 타이어의 구조 먼저 갈게요. 카커스, 비드, 브레이커, 트레드 이 네 가지는 단어를 알아두세요. 외워주십시오. 별표 빵빵빵 알아두십시오. 카커스가 무엇이냐? 목면 나일론 코드를 내열성 고무로 접착한다. 이 고무로 접착한다. 비드 타이어 림에 접하는 부분. 접하는 부분이구나. 브레이커 트레이드와 카커스. 이 트레이드와 카커스죠. 트레이드와 카커스 사이의 코드층이다. 이 트레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미끄럼 방지, 열 발산 역할을 한다. 이 네 가지의 역할 및 그런 어디에서 뭐를 하느냐, 아니면 어디에 장소에 되어 있느냐 이런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번외죠. 타이어 규격 확인 방법인데 타이어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타이어에 이렇게 동그랗게 살짝 이 겉면에 적혀 있습니다. 타이어 규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205, 60R, 16 이렇게 써 있으면 205 단면폭을 말씀드리고요. 60 편평비를 말씀드리고요. 16은 뭡니까? 인치를 말씀드린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타이어를 옆에 살짝 보시면 요런 숫자들과 이 R 뭐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다. 어디 가서 아는 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목 아프다. 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13분을 넘어가면서 저 쾌남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고 저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 지금 감기인데 여튼 어쨌거나 빨리빨리 즐겁게 합시다. 타이어 호칭 방법 고압 타이어 저압 타이어가 있는데 그건 한 번만 읽어보세요. 고압 타이어는 외경폭 플라이수 저압 타이어는 폭 내경 플라이스 이렇게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타이어 트레드 패턴의 필요성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타이어 옆방향 전지방향 미끄럼 방지 타이어 내부의 열 발산 트레드 부에 생긴 절상 등의 확대 방지 구동력이나 선의 성능 향상 됐고요. 밑에 거 타이어 평형 휠 밸런스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있습니다. 정적 평형은 상하의 무게 불평형으로 주행 중 휠 트램핑 이 바퀴의 상하 진동이라고 하죠. 상하 진동 트램핑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그래서 트램핑 바퀴의 상하 진동 현상이 발생됩니다. 동적 평형, 수직 평형으로 수평으로 나누어 대각선의 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주행 중 심히 이 바퀴의 좌우 흔들림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슬슬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 타이어 이상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일전에 정말 많이 설명드렸었어요. 현상 말씀드리면서 뭐 수막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페이드 현상, 그리고 하이드롭 뭐 플레이 뭐 똑같은 거네.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해서 고속 주행 시 공기 압력이 적을 때 타이어가 찌그러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공기 압력을 15에서 20% 정도 높이거나 강성이 큰 타이어를 사용한다.
하이드로 플래닝,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젖은, 제가 적어놓진 않지만, 수막 현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수막 현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시험에는. 그래서 젖은 노면에서 수막에 의해 타이어가 노면에서 뜨는 현상으로 트레드에 마멸이 적은 타이어를 사용하고 공기압을 높이며 리브 패턴형 타이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타이어 이상 현상에 대해서 알아둬라. 페이드 현상, 수막 현상, 스탠드 웨이브 현상.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타이어 이상 현상은 반드시 암기를 해라. 암기. 제가 표시 좀 할게요. 암기. 이건 외우십시오. 반드시 알아두세요. 두 번째, 구동력 및 수행 성능. 이것도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퀴에 발생하는 힘은 자동차 운동력은 바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에 좌우된다. 마찰력, 코너링 포스, 선의 저항. 선의 저항만 설명드릴게요. 선의 저항이 무엇이다? 바퀴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의 성분이다. 선회 저항, 바퀴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의 성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퀴의 미끄럼과 구동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퀴의 미끄럼과 구동력. 가속 중에 바퀴와 노면 사이에 미세한 미끄럼이 발생하며 바퀴의 회전 속도에 대한 차체 속도와의 차이를 미끄럼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미끄럼 비율 S는 어떻게 계산한다? 차체 속도 분의 차체 속도 빼기 바퀴 회전 속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미끄럼 비율 S, 미끄럼 비율은 이 차체 속도 분의 차체 속도 빼기 바퀴 회전 속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마하게 잘 나오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공식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옆에 TCS가 있습니다. TCS는 그냥 한 번 정도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한 번 정도만 쭉 그냥 읽을게요.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눈길, 빙판 길 등의 마찰 개수가 낮은 도로에서는 운전자나 바퀴를 공회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밀한 가속 페달의 조작이 필요하나 이 TCS가 장착이 되면 바퀴의 공회전을 감지하여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공전하는 바퀴의 유압을 증압하여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동력을 노면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TCS가 뭐다? TCS 눈길과 빙판길 등의 마찰 개수가 낮은 도로에서요, 운전자가 바퀴를 공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미세하게 가속 페달을 조작을 해야 되지만 이 TCS라는 놈이 장착이 되면 그런 게 어떤 구동력을 노면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이 TCS가 이런 용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TCS에서는 FTCS와 BTCS가 있습니다. Full Traction Control System과 Brake Traction Control System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FTCX는요, ABS, 이 ECU가 TCS 제어를 함께 수행하며 바퀴의 휠 스피드 센서의 신호에 의해 구동 바퀴의 미끄럼을 검출하며 브레이크 제어와 엔진 ECU와 통신하여 엔진 회전력을 감소하여 바퀴의 슬립을 방지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FTCS는 뭐다? 엔진 회전력을 감소하여 바퀴의 슬립을 방지한다. 아시겠죠? BTCS는 무엇이다? 브레이크 제어만을 수행한다. TCS를 제어 시 엔진 토크는 제어하지 않고 브레이크 제어만을 수행하는 방식. 이게 BTCS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TCS를 설명드렸고요. TCS는 구동력을 노면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FTCS와 BTCS 두 가지로 나뉜다. FTCS는 엔진 회전력을 감소하여 바퀴 슬립을 방지하고, BTCS는 TCS를 제어 시 엔진 토크는 제어하지 않고 브레이크 제어만을 수행하는 방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8분이 넘어간 시점에서 제가 뭐 할까요? 제가 아까 접어놨었는데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놨었는데, 잠시만요. 일단 간단 명료하게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공기 브레이크에서 공기 압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 장치. 이거 틀리면 같이 죽자 그냥. 뭡니까? 답 어떻게 돼? 뭡니까 여기? 1번 릴레이 밸브, 2번 브레이크 챔버, 3번 브레이크 밸브, 브레이크 슈. 뭡니까? 23번 브레이크 챔버입니다. 아시겠죠? 체인버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까 순서대로 뭐라고 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몰라요? 설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시 한번 갑니다. 머리 아프다. 목 아프다. 브레이크 밸브 먼저 갑니다. 브레이크 밸브, 그 다음에 릴레이 밸브, 그 다음에 브레이크 체인버. 순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 밸브, 릴레이 밸브, 브레이크 체인버. 체인버가 기계적 운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공기 브레이크에서 공기 압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준 장치가 뭐다? 브레이크 체인버가 된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요, 또 뭐를 할까요? 뭐를 하면 괜찮을까요? 아까 요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던 거, 말씀드렸던 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린 이유 중 틀린 것은 좌우 타이어의 공기압이 차이가 있다. 이건 당연하겠죠? 라이닝의 접촉이 비정상적이다. 당연하겠죠? 휠 실린더의 작동이 불량하다. 당연하겠죠? 좌우 드럼의 마모가 균일하게 심하다. 이 심하다, 일반적으로 마모. 균일하게 아니라 편마모, 한쪽으로 쏠려있는 마모가 심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런 쪽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편마모입니다. 균일하게 마모가 아니라 편마모라는 거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요런 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저 쾌남이 강조했다시피 오늘 한 20분이 좀 넘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하지만 오늘은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명칭 반드시 오늘 거 정리해 주시고요. 이 릴레이 밸브, 브레이크 챔버, 그리고 브레이크 밸브, 그리고 안절 밸브, 체크 밸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TCS, FTCS와 BTCS, 그리고 ABS,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이런 거 명칭 다 알아두시고요. 타이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2월 18일 저 쾌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쾌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